상대의 신발을 신어보라. 인생의 현자들은 매우 아주 복잡한 문제를 함축적이고 짧은 문장으로 표현한다. 그럴 때면 그들의 말이 뜻하는 참 의미를 찾기 위해 곰곰이 생각해야 된다. 나는 그것을 집중 탐구라고 부른다. 많은 인생의 현자들을 인터뷰하다 보면 특정 문제에 대하여 대답이 겹치는 부분이 많다. 표현마저 비슷해 내용이 반복되고 장황해지는 느낌이 들기도 하다. 실제로 이 작업을 거의 마무리할 시점이 되자 오랫동안 만족스러운 결혼을 할 수 있는 비결에 대해 그들의 대답을 앵무새처럼 따라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 많이 주고받는 것이지 배우자나 나나 주고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해. 한 사람만 일방적으로 주거나 받을 수는 없어. 서로 주고받아야지. 인생의 현자들에게 이 말은 토를 달 것도 없는 진리인 듯 했다. 하지만 내게는 그렇지 않았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들거나 설명해 달라고 요청하면 그들은 대부분 자네도 그게 뭔지 알잖아 하기 일쑤였다. 도대체 그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주고받는다는 것의 핵심적인 의미는 무엇이며 그것은 왜 그토록 중요한 것인가. 나는 우연한 기대에 그 답을 발견했다. 바로 63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해온 엘빈 베이커를 만났을 때이다. 89세, 87세. 그러니까 어르신의 말씀은 결혼은 공평해야 한다는 거죠. 정확히 50대 50으로 말이죠. 내 말의 베이컨은 전혀 그런 뜻이 아니라고 펄쩍대며 언성을 높였다. 결혼을 50대 50 따위로 생각하지 마. 100% 아니 110%라고 생각을 해야지. 100%라는 말은 객관적인 수치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해. 두 사람 모두 말이야. 분명 내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50대 50이 아니라 오히려 100%라니. 하지만 도대체 무엇이 100%란 말인가? 베이컨은 말을 였다.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두 사람 모두 상대에게 항상 100%를 주는 거야. 그제야 이해가 되었다. 50%를 주었으니 50%를 받아야 한다는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자유롭게 줄 수 있어야지. 계산하기 시작하면 이미 문제가 생긴 것이다. 수 베네티는 결혼한 지 60년이 되었다. 결혼 초에는 굴곡도 많았다. 너무 젊은 나이에 결혼을 한 데다 결혼 전에 생각했던 남편의 모습과 결혼 후의 모습이 많이 달랐기 때문이다. 결국 이 부부는 몇 년 동안 별결혼을 했고 이후 다시 화해하면서 근본적인 문제를 극복하게 되었다. 그녀는 50대 50이 아니라 그 이상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거듭 강조했다. 결혼이란 말이지 서로 잰 듯 딱 50대 50을 주고받는 게 아니야. 물론 90대 10이 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그 반대가 될 수도 있지. 중요한 건 늘 많이 베풀어야 한다는 거야. 상대가 나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온 사람이라는 점을 이해해야 해. 상대의 신발을 신었다고 생각해 보는 거야. 그래야 평화로운 가정을 꾸밀 수 있어. 좋아. 베푸는 거야. 그리고 베풀었으면 됐어. 하고 생각해야 해. 살다 보니 알게 되더라고. 내가 베풀어야 할 때도 있고 상대가 베풀어야 할 때도 있다는 사실을. 누가 무엇을 얼만큼 더 받았는지 계산하면 안 돼. 성공적인 결혼 생활을 하려면 받는 것보다 더 많이 베푸는데 익숙해져야 한다. 두 사람 모두 받는 것보다는 더 많이 베푼다는 목표로 관계를 유지한다면 모두에게 더 어마어마한 이익이 된다. 그것은 협력으로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이익이다. 두 사람 모두 관계를 위해 노력할 때 당장 눈앞의 이익보다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 이 책에 소개된 인생의 현자들처럼 100년 회로를 하고 싶다면 누가 더 이익인지 손해인지 계산해서는 절대 안 된다. 결혼은 돈을 넣은 만큼 물건이 나오는 자판기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러한 태도는 결혼 생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크리스털 굴렛의 사연을 들어보자. 크리스털은 인생의 현자 대열에 들기에는 조금 젊은 67세이다. 하지만 그녀는 경험도 풍부하고 그 경험을 삶에 반영하는 능력도 탁월하다. 그녀 덕택에 나는 결혼은 50대 50 그 이상이란 말을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 불행히도 크리스털의 부모는 행복한 결혼의 본보기가 되지 못했다. 결혼 전 자신의 가족을 기능장애라고 표현할 정도로 상처가 컸던 그녀는 자신의 불행이 반복되는 것이 두려워 자식을 낳지 않기로 다짐까지 했다. 그녀는 유년 시절의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완벽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기다렸고 35세가 되어야 결혼을 했다. 크리스털이 토드를 만나 결혼했을 때 그녀는 이미 5명의 자녀가 있었다. 그에게는 이미 5명의 자녀가 있었다. 내가 아이 5명이나 딸린 남자와 결혼한다는 소문이 퍼지자 사람들은 내게 와서 세상에 하는 말만 던지고는 그냥 가버렸다. 나는 생각했어요. 도대체 뭐야? 왜 사람들이 갑자기 나를 불쌍하게 보는 거지? 사람들의 우려와 달리 크리스털은 결혼 생활에 잘 적응했다. 그녀는 결혼이란 저울로 재듯 주고받는 계산적인 균형 그 이상이라는 사실을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통해 알려주었다.
다른 사람과의 결혼을 상상할 수도 없어요. 내가 아주 특별한 사람과 결혼했다는 점은 늘 행운이라고 생각하죠. 아침에 눈을 뜨면 우리 부부는 내가 필요한 것을 잘 얻고 있나 하는 생각 따위는 하지 않아요. 늘 저 사람을 위해 무엇을 해주지 생각하죠.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남편은 은퇴 후 한동안 아주 많이 힘들어했어요. 하루 종일 자신을 찾는 전화 한 통이 없다 보니 자신감을 잃고 무력감에 빠진 거예요. 새로운 일거리를 찾기도 했지만 몇 년 동안 우울해하며 방황해했어요. 그때 난 이런 생각을 했죠. 좋아. 일단 아침에 일어나자. 그리고 생각해보자. 남편에게 뭐가 필요한지. 그런데 그 사람도 저와 똑같은 생각을 했더군요. 내가 암에 걸렸을 때 남편은 정말 훌륭히 잘해주었어요. 덕분에 나는 한 번도 두려움이나 패배감에 빠지지 않았어요. 남편이 최고의 간병인이었으니까요. 그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은퇴를 했지만 지금은 아내를 돌보는 일이 내 직업이야. 나는 1년 동안 병원을 30번 가까이 들락거렸어요. 물론 늘 그 사람이 나를 데리고 다녔죠. 그때 나는 남편이 혹시나 무너지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그 사람은 괜찮았어요. 지긋지긋하게 여길 법도 한데 그 내색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죠. 사는 게 그렇더라고요.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죠. 부부 중 한 사람이 도움을 받아야 할 때가 있으면 베풀어야 할 때도 있는 법이지요. 많은 인생의 현자들이 생생한 비유를 들어 설명해준 덕분에 나는 50대 50이라는 내 생각이 착오였음을 깨닫게 되었다.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비유는 한 팀이 되라는 것이었다. 두 사람이 서로에게 진심으로 관심을 갖고 한 팀처럼 협력해 나간다면 삶의 무게를 덜 수 있다는 말이었다. 엘버트 폴섬은 진정한 현자였다. 그의 곁에 있으면 평온하고 따뜻한 기운이 느껴져 나는 그의 이야기를 듣는 걸 좋아했다. 엘버트는 경제대 공황이 한창이던 1930년에 태어났다. 그는 뉴욕시의 작은 마을에서 자랐다. 아버지는 잡화점을 운영하셨고 그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가게의 일을 도우며 동시에 가족들과 함께 가축 기르는 일을 했다. 알버트가 들려준 이야기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한 지혜의 정수였다. 마을에 작은 박물관이 있었소. 박물관에는 커다란 짐수리를 끌고 있는 실물 크기의 2마리 말의 조각상이 있었는데 그 두 놈은 무거운 마구로 한데 묶어 있었지. 지난 결혼 기념일에 애들이 우리에게 묻더군. 아버지는 결혼을 어떻게 표현하고 싶으세요? 그래서 난 이렇게 대답했지. 박물관에 있는 말 조각상 같다고 할 수 있지. 2마리가 함께 마구로 연결되어 있지 않더냐. 조각상 아래에 이렇게 쓰여 있어. 한 마음으로. 나는 그 조각상이 우리 결혼을 잘 설명해 준다고 생각하오. 우리 부부는 아주 힘겨운 시기들을 견뎌왔으니까 우리가 잘하고 있는지 아닌지 몰랐던 때도 덜어 있었소. 화재가 났던 적도 있었고 자연재해를 겪기도 했고 폭풍에 시달리기도 하면서 우리 최악의 시기들이 함께 지나갔지. 그리고 살아남았을 뿐이 아니라 오히려 상황을 더 좋게 만들었소. 물론 둘이 함께 만약 한 사람이 포기해서 혼자 감당했다면 절대 이겨낼 수 없었을 거라오. 이 주제에 관해 마지막으로 앙투아네트 와킨스의 이야기를 소개한다. 와킨스는 결혼이 계산적이 아니라는 교훈을 함축적으로 들려주었다. 결혼에 관한 우리 애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보석 같은 이야기가 있어. 아침에 일어나서 어떻게 하면 아내 혹은 남편의 하루를 더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하는 거지. 그런 생각을 하려면 서로 좀 더 지켜봐야 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상대를 단 5분이라도 더 생각한다면 관계는 그야말로 크게 달라질 거야. 늘 서로에게 보탬목이 되어주고 한 배를 탄 사람처럼 지내야 해. 그러면 남은 사람들이 아주 잘 지낼 수 있지. 지금부터라도 당장 시작하는 거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내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일 말이야. 그녀의 좋은 대로 나도 집에서 이 방법을 시도해보았다. 그 결과 정말 효과가 있었다. 우리 집 아침 풍경은 늘 부산하다. 각자 자기 한 몸 챙기기도 바쁘다. 그런데도 나는 아내에게 내가 필요한 것을 먼저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다. 내 일정에 맞춰 나갈까?